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9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다음 주 9월 30일 하루에 거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주로 9월이 거의 마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과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대체로 상승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였던 PC 물가 지표의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체 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예측치였던 2.3%보다 낮았고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지난달에 2.6%보다 높았지만 예측치와 같았고요. 지난달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월간으로 보면은 0.1% 상승으로 예측치였던 0.2%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원 물가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은 2.1% 그리고 6개월 평균 상승률도 2.4%까지 내려오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거의 근접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전체적인 방향이 분명하게 2%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방향성은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빠른 물가 하락은 오히려 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의 데이터가 저는 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11월 빅컷 가능성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동시에 침체를 걱정할 만큼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에 불과하고요. 특히 오늘 대형주들의 성적이 좀 별로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엔비디아 제품 구매를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개별 악재로 인해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발생한 단기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대형주에서 소형주나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장입니다. 실제 9월 미국 증시는 1.6% 상승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런데 9월이 미국 증시 최악의 달임을 가정했을 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아직 9월 30일 종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하루 만에 1.6% 하락할 일은 없다고 봤을 때 플러스 마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4분기가 최고의 분기죠. 그렇다면 연말을 향해 랠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보고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을 때의 얘기죠. 시장은 실업률이 지난달과 같은 4.2%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4.3% 정도까지가 용인 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도 높게 나온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사태가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번 고용보고서도 시장 예측과 크게 다르지만 않다면 연착륙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분명 시장은 4분기 강세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연말 랠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발표될 고용지표가 투자자들에게선 정말 중요한 운명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당연히 강세죠. 드디어 수건이었던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물론 아직 주봉으로 완전하게 마감된 것은 아니지만 주말 변동성이 낮다는 것을 생각하면 200일 이평선은 돌파된 것으로 봐야 하겠죠. 이것은 분명한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현재 6개월간 지속된 하락 채널의 상단인 68,000달러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돌파한다면 추세는 이제 완전한 역전이 됩니다. 길었던 조정장의 종료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다음의 저항은
앞자리가 바뀌는 7만 달러와 역대 최고치인 7만 4천 달러 부근이 되겠죠.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를 넘어서 신고가를 달성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추세상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던 추세였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점도 높아지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고점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조정을 받는 내내 지속되던 고점과 저점의 하락 추세가 처음으로 깨진 것입니다. 이것은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죠. 거기에 이어서 거시경제 상황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고 금리는 빠르게 내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한 축인 중국도 유동성 살포를 시작했죠. 예고했던 대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했고 0레포 금리도 0.2%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200조 원 가까운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중국 증시는 금요일 막판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주간으로 무려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존의 중국 주식의 추세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폭등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중국의 유동성 살포가 결코 허세가 아니라 진짜임을 입증하는 신호입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도 유동성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은 모든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에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중국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상관관계가 0.6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민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돈을 시장에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인민은행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민은행과 싸우지 말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생겨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과 인민은행이 동시에 돈 살포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분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자산시장의 비관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이 두 최대 금융 세력과 동시에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필패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느 자산보다도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유동성 사이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할 정도이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막 본격적인 돈 풀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신고가를 넘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클은 앞으로 최소 2년은 갑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가속화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죠. 결국 사이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놀랍도록 과거 두 번의 사이클의 완벽한 평균 지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연히 이게 어디로 나아갈지 너무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더해 연준과 싸우면서 인민은행과 싸우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한심한 일일 것입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패턴도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물론 한 가지 불안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연말 정도까지의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100%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한폭탄은 남아있죠. 하지만 현재는 이 시한폭탄의 해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TF들은 이미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최대 주포인 블랙록의 기록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어제에 2달 만에 최대 유입량이었던 3억 6,500만 달러 기록을 넘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조차 순유입입니다. 블랙록의 기록에 따라서는 오늘 역대급 ETF 유입에 도전하는 수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사이클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습니다.
반감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반감기 이후 6개월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금리 인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현물 ETF로 대형 기관들의 본격적 유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후반부에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포물선 상승 사이클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저조한 성과로 이번 사이클의 가능성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슈퍼 사이클의 실현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두시기 바랍니다.